수십 년간 한 길을 걸으며 농업기술 발전에 앞장서온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경력 30년이 넘는 농업의 달인 5명이 올해의 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올겨울 전국 첫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방역 체계가 가동됩니다. 전북도는 도내 모든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 강화한 방역 지침을 전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로 1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81%에 달했습니다.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과 혁신도시 악취를 줄이기 위해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사업이 진행됩니다. 김제시가 이를 위해 내년도 국가 예산 8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십 년간 한 길을 걸으며 농업기술 발전에 앞장서온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평균 영농 경력 30년이 넘는 농업의 달인 5명이 올해의 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8년째 차를 재배하며 국내 최초로 2위큰 차나무인 대엽종 정식에 성공한 조영곤 명인. 녹차 샴푸와 떡차, 파루차와 같은 다양한 가공 상품을 직접 개발해 국내 차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베테랑 농업인입니다. 조 명인은 농가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축제를 연계해 차 체험 관광이라는 새로운 모델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생산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관광이나 문화 쪽으로 이 접목을 시키면은 그 농가 소득에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그 차나무 그리고 품종 개발은 현 시대에서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토마토만 34년째 재배하고 있는 김정용 명인. 김 명인은 단맛과 짠맛이 조화를 이룬 토마토 재배 기술을 체계화했습니다. 지역 특산물 대저 토마토를 데이터 기반으로 재배하며 최대 당도 13브릭스인 고당도 토마토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농업기술센터의 공식 표준 영농 교본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저만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죽은 지식이지만 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젊은 사람들한테 또 도움이 되고 또 지식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두 사람을 포함해 포도와 감귤, 양동까지 최고 농업기술 명인 5명을 선정했습니다. 농진청은 올해 명인들에게 인증패와 상금 500만 원, 핸드프린팅 동판을 수여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은 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 농업 발전에 기여한 분들로 선정하였습니다. 명인들의 우수한 기술과 노하우는 현장 교육과 후계농 육성에 활용하여 지역 농업의 활성화와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인들의 평균 영농 경력은 35.8년, 전체 영농 경력 20년 이상, 같은 품목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대한민국 농업 명인들은 지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79명이 선정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최근 10년간 화목 보일러 화재로 1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2015년부터 2024년 사이 화목 보일러 화재는 311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으나 11명이 다치고 19억 4,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81%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연물을 근접 방치한 경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씨와 불꽃 등 화원을 방치한 경우는 81건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남원 유경종계 농장에서 올겨울 도내 첫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방역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도내 14개 모든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 강화한 방역 지침을 전달하고
공동방재단 등을 동원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고병원성 AI 증상이 가금류 등에 나타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농가에 안내하고 신속 검사와 초동 대응으로 이어지는 비상체계도 유지합니다. 요즘처럼 기온차가 큰 날씨에는 도로 위 블랙아이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띄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데요. 겨울철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블랙아이스,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창원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양정국 소방교를 전화 연결해 알아봅니다. 소방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에 근무하는 소방교 양정국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블랙아이스가 왜 위험한지 설명해 주시죠. 네, 블랙아이스는 젖은 아스팔트처럼 보여서 운전자들이 미끄럽지 않게 하고 지나가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도로 위에 아주 얇은 얼음막이 생긴 상태라서 타이어가 얼음을 잡는 힘이 확 떨어집니다. 특히 속도가 조금만 있어도 제동거리가 급격히 길어지고 급브레이크나 핸들 조작을 하면 차가 순식간에 미끄러져 회전하거나 중앙선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주로 새벽 아침 시간, 그늘진 구간, 교량,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처럼 기온이 빨리 떨어지는 곳에서 잘 생깁니다. 네, 그렇다면 운전자와 보행자가 블랙아이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도 말씀해 주시죠. 네, 크게 운전자와 보행자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속도를 미리 줄이기입니다. 블랙아이스 구간은 발견하고 줄이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줄여야 합니다. 둘째, 차간거리 확보입니다. 겨울철엔 평소보다 두세 배 이상 넉넉히 차간거리를 잡아주셔야 급상황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 조작은 부드럽게입니다. 급가속, 급제동, 급핸들 금지, 가능하면 엔진 브레이크 위주로 감속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추가로 가능하면 겨울 타이어, 체인, 출발 전 날씨, 노면 정보 확인, 그리고 블랙아이스 의심 구간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행자는 미끄럼 방지 신발, 그리고 걸음걸이가 중요합니다.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마치 행긴 걸음처럼 발바닥 전체로 디디기가 좋습니다. 또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난간이 있으면 난간을 잡고 횡단보도나 경사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녹았다 다시 얼면 인도도 블랙아이스가 생기니까 그늘진 길, 건물 그림자 구간은 특히 주의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블랙아이스는 안 보여서 더 위험한 겨울철 대표 위험 요인입니다. 운전자분들은 속도는 한 번 더 낮추고 거리는 한 번 더 넓히고 조작은 한 번 더 부드럽게 해주시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행자분들도 천천히, 짧게, 손은 밖으로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안전운전, 안전보행하시고 혹시 사고가 나면 2차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는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창원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양정국 소방교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50대 아내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9살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밤 11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60대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당시 만취해 잠든 상태여서 A씨의 공격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며 남편으로부터 모진 가정폭력을 당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의 형은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재 씨가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과 혁신도시 악취를 줄이기 위해 용지 정창도관 잔여축사 매입 사업에 내년도 국가 예산 8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2022년부터 올해까지 481억 원을 투입해 축사 53곳 중 26곳을 매입했지만 사업비가 부족해 계획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340억 원 규모의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앞으로 농가 설득과 매입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재시 관계자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 사업은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의 연속성 측면에서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확보된 만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에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김재 씨는 축사를 철거하고 악취 관리를 강화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읍 씨가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절감한 공로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정읍 씨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 부문에서 이같이 수상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정읍 씨는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사업을 재검토해 불효불급한 사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제외하며 예산을 절감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공법 변경과 기존 자재 재활용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학수 정읍시장은 혁신을 통해 마련된 재정으로 내년 1월 모든 정읍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로 뽑힐 전북도 내 자치단체장들은 정권 기조와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한 난제들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인데요.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누가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되더라도 해묵은 난제들에 대한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처지라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직할 자치단체장을 선언한 자치단체장 후보군의 경우 대통령의 메시지에 부응할 경우 지역구의 요구를 던져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직면한 과제는 단연 새만금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새만금 희망 고문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사실상 새만금 계획은 축소가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합니다. 한마디로 새만금의 볼륨을 키우거나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붙이는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인데요. 전북에선 갖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의중은 매우 선명하다는 겁니다. 해법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대신 국가재정으로 할 사업을 빠르게 확정하자는 건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 매립지 규모의 축소, 불가능한 민자사업 대거 정리로 압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곧 새만금 계획의 축소를 의미하며 정치권이 선거철만 되면 만들어내는 각종 새만금 공약도 최소화해야 함을 뜻한다는 건데요. 전북의 유일한 무역항인 군산항의 몰락과 배후 부지가 없을 위기에 놓인 새만금 신항 문제도 차기 단체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북일보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는 천연물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노암 산업단지에 신축합니다. 남원시는 93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실습실과 연구실, 가공 재배실 등을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천연물 바이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소재의 성분 표준화 기술 개발 등을 맡게 됩니다. 또 천연물 바이오 소재의 전시 체험과 창업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될 전망입니다. 남원의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이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